안검 연축으로 안검 연축이라는 병 땡기고 눈 근육 이 안검이라고 그럽니다. 상안검 하안검. 안검이 땡길 축 오므라들 축 과도한 긴장과 수축이 안검 연축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왜 과도하게 긴장하지? 왜 근육이 왜 과도하게 긴장하나? 왜 과도하게 땡기나?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는 왜 가슴이 과도하게 쪼여? 왜 근육이 쪼여? 왜 근육이 땡겨? 지금 여기 눈꺼풀에 가서 이 땡김과 조임이 있지만 다른 몸의 근육 가서도 땡기고 쪼이는 겁니다. 우리가 쥐가 나는 것은 근육이 쪼이는 겁니다. 이 잠자다가 다리 쭉 뻗으면 이 근육이 뭉쳐가지고 쥐가 확 나버립니다.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잠잘 때 다리 잘 뻗게 되면 쥐 나가지고 그거 다리를 또 안 뻗어도 쥐가 잘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쪼이니까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일반인들은 좀 지나면 진정이 되는데 그게 꽉 뭉쳐가지고 걷기도 힘든 경우 그런 경우 이제 피를 내서 피를 돌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꺼풀에서 온다. 이렇게 눈꺼풀에서 땡기고 쪼이고 또 경련 나고 그러면서 눈꺼풀이 감깁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불안증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또 스트레스에 너무 약해가지고 누구 뭐가 한마디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심장이 뜨거워 죽겠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스트레스가 나를 병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보다 약한 내가 문제인 겁니다. 스트레스를 저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상사의 말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내가 약한 겁니다. 지금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바람이 분다. 나무가 흔들린다. 바람 때문에 나무가 흔들면 바람이 나무한테 스트레스로 작용됩니다. 그럼 나무가 그럽니다. 저 바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만 나무는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리게 되고 나무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뿌리에 있는 물이 쭉쭉쭉쭉 위에 올라가져서 잎이 되고 열매가 되고 나무의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무한테는 바람이 결실의 자극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성장과 성취, 성숙의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무가 바람이 없다면 밑에 있는 물을, 뿌리에 있는 물을, 영양가를 위에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삼투압에 의해서 쭉쭉 올라가기 위해서는 흔들어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제 아주 결실, 열매를 맺고 화려한 꽃을 피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한테 바람에 해당되는 것이 운동입니다. 몸을 흔들어대는 나무는 바람이 흔들어대지만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몸을 흔들어대는 거 이게 운동입니다. 내가 몸을 흔들어서 손, 발, 다리 쪽, 눈 쪽,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 그래야지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다 내려오게 됩니다. 피가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자꾸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에서 다 다리가 붓고 다리에 정맥류가 생기고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고 운동을 안 하니까 혈관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리 쪽이 붓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자꾸 피가 내려가서 올라가질 못하니까. 근데 나무로 비유하면 이게 움직여야지 순환이 되는 겁니다. 순환이. 특히 머리를 많이 쓰는 직종,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 종일 머리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머리를 쓴다는 얘기는 머리 쪽에 혈액이 몰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피로 몰린 것이 내려가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여기서 피가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빨갛고 머리도 빨갛고 머리도 아프고 또 머리 쪽, 눈 쪽 이런 질환들이 훨씬 빨리 오게 됩니다. 그때 꼭 해야 될 것이 걷는 산책이라든가 걷는 운동이라든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스쿼시 운동이라든가 그거 또 계단 오르기라든가 이런 하체 운동을 해줘야지 이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머리가 맑아집니다. 내가 머리가 아파서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의 답을 못 찾고 있다. 지금 머리가 아파서
봐도 머리에 안 들어간다. 왜냐하면 머리라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머리가 맑아진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이 상쾌해지고 마음은 이 마음도 맑아집니다. 눈도 명쾌해집니다. 머리도 명쾌하다. 밝은 명자. 그러니까 혈액이 돌아야지 이 피가 건강에 순환이 되는 거. 이게 머리와 몸과 마음이 다 이 쾌활한 상태, 쾌통하다, 맑아지는 겁니다. 그 안검 연축으로 해서 근육이 당기고 쪼이는 원인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럽니다. 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겠습니까? 신경이 왜 과도하게 긴장돼서 쪼여 있거나 신경이 흥분하거나 왜 그러겠습니까? 신경이 피를 충분히 받질 못해서 그럽니다. 피가 순환이 잘 되려면 나무한테 바람이 필요하듯이 사람한테는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태풍이 불어버리면 나무가 꺾여져 버립니다. 나무가 그럼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운동량을 자기가 선택해서 강도를 올려가면 됩니다. 강도를 내가 너무 약한 사람이면 처음에 뭐 5 정도, 6 정도, 7 정도 강도의 세게를 늘려가면서 자기의 역치를 늘려가면 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러면 처음에 조금만 운동해도 몸이 몸살 오고 몸이 좀 이렇게 피곤하고 그런 것이 갈수록 뭐 5 정도에서 몸이 힘들었다면 다음에 7 정도, 8 정도, 10 정도. 나 같은 경우는 권투를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하는데 어저께는 5라운드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링 안에서 5라운드 쉬지 않고 이렇게 원래 3분하고 뭐 이렇게 쉬고 뭐 2분하고 뭐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하는데 쉬지 않고 5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장님이 젊은 사람도 저기 한 2분 아니 저 2라운드 계속 하기 어려운데 5라운드를 쉬지도 않고 했다고 대단하다고 체력이 대단하다고. 근데 그것은 평상시에 1시간 반을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5라운드가 아니라 10라운드도 할 것 같아요. 기분상. 근데 5라운드를 쉬지 않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육체가 흘린 땀만큼 몸이 흘린 땀만큼 정신적인 에너지는 강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처음에 권투를 시작할 때는 권투를 하게 되면 3명 정도는 상대할 수 있어야 되지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누구하고 뭐 이렇게 만약에 뭐 싸울 일이 없지만 싸우게 되면 3명 정도는 상대할 수 있어야지 권투 배웠다. 그 정도 능력을 키우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남들이 한 3배 정도는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강도를 참는 힘을 키워야 되겠다. 나는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제압하는 싸움을 배우는 거니까 권투는 싸움입니다. 권투 주먹으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투견할 때 곧바로 하루하루가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걸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3명을 상대로 싸우겠다가 아니라 이기겠다가 아니라 나는 1000명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혼자 마음에 안 갔습니다. 내가 혼자 마음에 갖는 것보다 밖에 얘기를 하면 내가 한 얘기를 실천하려고 나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돼서 나는 혼자 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혼자 마음이야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회원들이 대단하다. 자기는 뭐 한 라운드만 떠도 숨차갖고 이렇게 앉아있게 되는데 어떻게 5라운드를 쉬지도 않고 링 위에서 이렇게 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1000명을 상대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기 위해서 그런다. 사람이 1000명하고 싸울 수 있나? 그런데 1000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한계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나를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1000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1대3은 동네 건다들의 싸움에서 1대3은 뭐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지만 뭐 1000명을 상대로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세로 링에서 이렇게 하는 거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5라운드까지 한번 해볼게 뭐 이런 거와 전혀 틀린 겁니다. 나는 나를 이기겠다. 나는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 안 하더라도 나는 나를 존경해. 왜냐하면 나는 나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나는 나 안에 두 명의 나가 있습니다. 나 외부의 나와 내 안의 나. 내 안에 나가 나의 수호천사이기도 하고 거꾸로 내가 옛날에는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육체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수호천사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수호천사한테 도움을 받는 의존적인 존재. 수호천사야, 나를 지켜줘. 내가 세상 살다 어려운 일 있으면 나 좀 지켜줘.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나한테 얘기했다면 지금 내가 신체를 단련함으로 인해서 내 몸인 신체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이런 수호천사한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 수호천사 화이팅. 안검연축으로 우울증이 있고 그런 분들은 신체를 단련해야 됩니다. 여기다 뇌파가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베타파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빨리 움직이면 빠른 베타파, 스트레스 받으면 화나면 막 빠른 더 심한 베타파 나오고 감마파, 잠들기 전에는 감마파, 세타파, 잠들기 세타파, 델타파 이렇게 잠들기 뇌파가 이렇게 느려지는데 뇌파가 느리게 나온다고 경피의 전기작용을 가해서 뇌파를 빨리게 해주고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행동을 빨리 하고 빨리 웃고 항상 이렇게 얼굴 헬스하고 그게 훨씬 좋은 건데. 그 다음에 내가 신체를 단련해서 사람은 마음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수호천사가 날 지켜줄 수호천사는 기체인데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날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에너지가. 근데 존재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 그건 영적인 나, 보이지 않는 나, 에너지적인 나. 그런데 에너지가 날 지켜줄 수는 없고 신체, 내 육체, 그릇을 키우면서 그 안에 에너지가 더 강해진다. 그래서 신체를 단련할수록 에너지는 강해진다. 그리고 수호천사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체를 키움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수호천사가 내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내가 널 지켜줄게. 거꾸로 몸이 마음을 지켜준다. 그러면 우울증이 훨씬 좋아지고 우울증과 함께 안검연축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